네, 안녕하세요. 도의식 경찰학 조혜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조문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당히 이제 조문수에 비해서는 중요한 그런 법령이죠. 성격은 경찰청 훌령이고 중요도는 A급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출제 빈도는 좀 줄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기타 이제 부패 방지법 같은 다른 법령들이 이제 부각되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줄긴 합니다. 자, 하지만 역시 어떤 출제의 어떤 빈도는 좀 줄다 해도 법령 자체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워낙 많이 이제 공부가 되어진 법령이라서 가볍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은 읽어두시고 보죠. 목적, 거기 보시면 경찰청 있죠. 경찰청 소속 공무원인데 이때 경찰청은 소속기관, 또 시도청, 또 경찰서를 포함합니다. 항상 이 법령에서 포함제에는 꼭 눈여겨봐둡니다. 다음 정의 파트인데 이제 직무 관련자, 자 직무 관련 공무원 있죠. 이 두 개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직무 관련자는 첫째 줄 해당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이 되는 자예요. 되는 자인데 일정한 사람인데 여기는 개인, 법인, 단체 다 포함되고 그죠. 특히 이제 과덕속 보시면 역시 공무원이 사인, 어떤 개인적 지위에 있을 때는 역시 개인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일지라도 개인으로 직무 관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 탄데 다른 조항이 많이 있지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 이제 차와 타입니다. 차 보시면 경찰관세 복무 중인 전투경찰 순경, 업무경찰의 부모, 형제, 자매도 포함됩니다. 지금은 크게 이제 의미 없는 조항이죠. 하지만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봐두세요. 다음 직무 관련 공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역시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 직무와 관련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면 직무 관련 공무원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것은 우리가 다른 법령에서도 봤다시피 다 직접적이에요. 간접적으로 본다면 즉 간접이 다 포함되면 너무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그래서 직접적 받으시고, 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상급자나 하급자, 또 인사, 감사 등등 있죠. 이렇게 해당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 다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가를 잘 봐두세요. 자, 금품 등은 우리가 봤던 다른 법령에서의 금품 등과 유사합니다. 척단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의 세산적 이익, 또는 보시면 음식물 쭉 있고 뒤에 보시면 골프 등의 접대, 향응이죠. 사실 골프 등의 접대도 향응 속에 포함될 수 있는데 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편의 제공 전부 다, 그리고 다 채무 면제 또는 취업 제공 등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그래서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어떤 금품 등의 범위로서는 가장 이제 넓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적용 범위,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경찰청 소속이 아니라도 좀 파견된 공무원에게도 이 행동 강령이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째 제2장 공정한 직무 수행인데, 공정한 직무 수행에서는 아래에 있는 1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강에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이것이 공정한 직무 수행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식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외울 필요 없고, 그죠? 1번부터 13번까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조부터 보죠. 첫째,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입니다. 지시. 자, 그런 이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불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때문에 쭉 읽다가 정리할 것은 그죠? 첫 번째는 그 지시한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게 불복합니다. 또는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시가 반복되죠. 자, 이렇게 반복이 되면 그때는 상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위와 구분하면 되죠. 자, 첫 번째 지시는 상담할 수 있고 반복이 되면 상담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상담한 행동 강령 책임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선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거의 행동강령 책임과는 특별한 어떤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기관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고한다 생각하시면 편하고, 다만 보죠. 다만 만약에 그것을 확인한 과정에서 그죠, 상급자가 그것을 취소 변경합니다. 취소 변경. 자, 이런 경우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조문을 정리하면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언제?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고받은 소속기관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죠. 소속기관장의 조치입니다. 첫째는 지시를 취소 변경, 기관장이니까 그죠, 이런 조치할 수 있겠죠. 네, 조치를 합니다. 조치하고, 이렇게 이제 이행하지 않는데 해당 공무원이 그런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 자, 필요한 조치할 수 있어요. 결국은 두 가지, 지시를 취소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상급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시 받을 때 불복 또는 상담 기억하시고, 그죠. 두 번째는 다시 반복되면 상담해야 한다. 네, 이것을 잘 기억해 둡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죠. 그래서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으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이의제기하고 관련하여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수사 지휘는 이것은 직무명령에 해당하죠. 그래서 직무명령에 대해서는 원래 하급자에게 심사권이 없지만 이렇게 법령의 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으면 하급자는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자, 또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나 상담. 네. 사전 접촉 금지죠. 항상 접촉 금지하면 대상이 누굴지 그죠, 짐작이 되죠. 자, 읽어두시면 수사 단속의 대상에 대한 업소 중 나오죠. 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사전 접촉, 부적절한 사전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접촉했다면 그때는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접촉하지 마라, 접촉했으면 신고하라. 자, 이렇게 간단히 보시고, 특혜 배제, 뭐 당연약입니다.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죠. 자, 이것도 역시 읽어둡니다. 특별한 것이 없고, 정치적 압력이 처리되어 있는데, 자, 이런 제목은 사실 이제 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임의로 그죠, 공부하기 좋게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자료에는 이렇게 제목이 있죠. 제목은 제가, 자, 그것은 넣은 이유가 그죠, 제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대충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만든 거니까 혹시 그죠, 조금 맞지 않는다 생각해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또 고쳐서 또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가볍게 봐도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래서 정치적 압력이 있다. 읽어보죠.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받습니다. 뭐 강요보다는 좀 청탁이 많겠죠. 청탁. 예. 이런 경우는 첫째는 보고합니다. 보고 또는 상담합니다. 나죠. 아니, 둘 중 하나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 때는 정치적 청탁 또는 압력이 있으면 첫째 보고, 누구에게? 당연히 보고니까 기관장이겠죠. 두 번째는 상담, 행동강령 책임관. 자, 행정과 상담합니다. 자, 그러면 경찰 유관단체원의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뭐 어느 조직이나 유관단체가 있죠, 그죠? 뭐 경찰도 퇴직경찰관의 모임 등 여러가지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유관단체원이 일정 행위를 했다. 자, 밑에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 시험 묻지 않습니다. 이건 가볍게 한번 보시고, 그죠? 자, 이런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그 유관단체 운영부수장과 협의합니다. 협의하고 소속기관장에게는 건의합니다. 건의하는데 이것은 행강이에요. 행강. 그래요. 그래서 유관단체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강이 첫째 협의하고 자기가 직접 뭔가 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때문에 소속기관장에게 건의합니다. 건의. 그러면 소속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협의하고 건의합니다. 예. 그래서 암기를 잘할 수 있는 비결, 이런 것은 잘 없습니다. 물론 이해를 많이 하면 암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암기할 때는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암기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복잡할수록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드는데, 대신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들면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뭐 그것도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자, 그렇게 해놓고 간단 단순한 걸 가지고 다시 살을 붙이는 작업을 머릿속에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경찰 유관 단체원의 부정에 대해서는 자, 누가 한다? 행강이 한다. 어떻게 한다? 협의하고 건의합니다. 자, 이렇게 짧게 해야 그죠? 암기가 잘 됩니다. 자, 인사청탁 등의 금지 있죠. 자,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인사청탁 못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뭐 당연하고. 자, 제3장 부당이익 수수 금지 있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개 장에서 그죠? 경찰법의 행동 강의에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그것도 부당이익 수사 금지의 내용이 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읽어 두시고 그죠? 자, 그리고 한 개 한 개 내용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권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간단하니까 그냥 봐두면 됩니다. 두 번째, 직위의 사적 이용을 금지해요. 자, 이것은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속 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데 그죠? 자, 그냥 공표나 게시한 것이 아니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경찰청에 그죠? 아니면 뭐 경찰서가 좋습니다. 어떤 과장이나 뭐 경찰서장이 자기 직급을 이용해서 자,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이 유흥업소를 하나 열었는데 앞에 그죠? 축하 화환을 보내면서 뭐 무슨 경찰서장. 자, 이렇게 있으면 남들이 볼 때는 이 업소가 경찰서장의 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다음 알선 청탁 등의 금지를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읽어보니까 역시 당연한 이야기죠.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두면 돼요. 그 다음 직무 관련자 소개를 금지합니다. 보통 뭐 알선, 청탁을 위해서는 뭔가 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아무나 보고 그죠? 뭐 청탁하기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 소개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면 알선 청탁을 막는데 상당한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 때문에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 이 사람을 다른 직무 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소개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개 위해서는 뭐 밥을 먹든 술을 먹든 하죠. 해서 이것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이 있죠. 그래서 직무 수행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또 부동산 등등 있죠. 이런 거래에 또는 투자를 하거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경찰의 경우는 뭐 이런 경우가 좀 드물지만 다른 공직자는 특히 자기의 보직에 따라 가지고 그죠? 충분히 이런 것이 이제 문제된 경우가 많겠죠. 예. 다음 사적 노무 요구를 금지합니다. 자, 그래서 뭐 뇌물 대신 용역을 받는 그런 형식이죠. 자, 읽어보죠.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노무를 주문받거나 또는 요구 약속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물건이 아니고 그죠? 용역에 대한 뇌물 수대를 금지하는 겁니다. 자, 다음 뒤쪽 보겠습니다. 자, 그럼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인데 어떤 부당행위인지 문제에서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행위 유형을 보세요.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자,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결국은 1번은 공부할 때 접수 지연 거부예요. 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거나 거부하느냐? 첫째는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두 번째는 제3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신청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에 그죠?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2호에서 부당한 지시 요구 보시고 그죠? 3호에서
자, 의무 또는 부담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전가한다 합니다.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번도 역시 그죠.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넘기거나 또는 비용의 인력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 5번에서 권리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 붉은색 칠 한 번만 잘 보시면 되고, 그죠? 역시 뭐 구태여 암기할 사항까지는 없고, 그죠? 한번 보시면 긴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14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죠. 자, 이거 우리가 봤던 청탁 금지법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1회에 100만원, 또 매회견에 대해서 300만원 똑같죠. 네. 그래서 그것을 요구나 약속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 항 보시면 직무와 관련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뭐 받을 수 없죠. 요구 약속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청탁 금지법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외가 있죠. 자, 예외는 일단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이거 말고 한 개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외부 강의 사례금이죠. 그래서 총 9개인데, 그죠? 일단 사례금 하나 예외로 제쳐두고 나머지 8개가 있습니다. 자, 이 8개도 청탁 금지법과 같습니다. 같으니까, 그죠? 자, 조문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시면서 그와 똑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죠. 자, 여기서 뭐냐면 공무원이 받으면 안 되는 금품 등을, 자, 배우자가 대신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배우자나 또는 직계 존비속이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 그래서 금지되는 대상은 배우자하고 직계예요. 직계. 존속 비속이니까 혈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직계 혈족 등에게 적용됩니다. 자, 역시 문항이 좀 많으니까, 그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거의 다 이제 끝났네요. 이거 아니고 좀 더 있습니다. 조금 더 있는데. 다음 감독기관 등의 부당한 요구 금지 있죠. 자, 여기선 소위 감독기관이 감독을 받는 기관, 감독을 받는 기관은 피감기관이라고 부르죠. 피감기관.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첫째, 법령에 근거 없는 또는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합니다. 또는 정상적 관행을 벗어난 예우나 의존을 요구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외울 때는 금품 등 제공, 그 다음 예우나 의존에서 금품은 법리에 근거가 없거나 또는 목적 용도에 맞지 않는 것, 예우나 의존은 정상적 관행을 벗어난 거죠. 자, 보통 이제 뭐 감독을 위해서 하면, 그죠? 근데 경찰의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감독을 위해서 이렇게 출장 가는 수가 있습니다. 출장 가면 뭐 숙식을 위해서, 그죠? 숙박이라든가 식비 등을 이제 제공하거나 또는 대접을 하죠. 대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 어떤 내부적 규정이 있죠. 규정이 있거나 또는 규정이 없어도, 그죠? 보통 관행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당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 자, 거부했는데 다시 요구합니다. 다시 요구하면 그때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는데, 자, 누구? 피감기관이에요. 피감. 예, 그래서 감독기관이 아니고, 그죠? 감독을 받는 기관에 행강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시험에서 함정파기 좋은 문제죠. 그래서 자, 반드시 옷이 나오면, 그죠? 거부, 알린다. 두 개 보시고 알릴 때 특히 누구한테 알리는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피감기관 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줄, 그러면 피감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은 자, 역시 보고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행강은 특별한 조처할 수 있는 능력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항상 보고를 합니다. 보고. 자, 그러면 뭐 그다지, 그죠? 복잡하지 않게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4장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서 7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그죠? 뭐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이 어떤, 그죠? 그 수단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7개 제목을 가볍게 봅니다. 보시고 이 중에 몇 개 정리합니다. 먼저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제안인데 이것은 우리가 본 바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먼저
직급 구분 없이 40만원이 갔죠. 갖고, 자, 외부 강의는 신고 있죠. 신고는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10일. 자, 10일. 자, 물론 이제 밑에 다만 예외 있습니다. 예외도 뭐 지문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외부강 요청자가 국가나 지자체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신고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특히 유성 외부강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 받고 그죠?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는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어요. 자,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3회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초과 사례금 신고 있죠. 신고. 자, 받을 때에는 안으로부터 이틀 이내 자, 신고합니다. 신고. 그리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 자, 보니까 어때요? 네. 자, 이것이 어떤 법이 있죠? 청탁금지법이죠. 청탁금지법 내용과 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그 유사하죠. 그런데 참 그죠. 귀찮더라도 다음에 한번 써 비교해 보세요. 비교. 자, 비교하면 같은 것은 같다. 약간 차이가 나는 건 차이가 난다. 이것을 또 확실하게 내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본인이 해야 본인께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들을 땐 또 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잊어버려요. 그 때문에 좀 귀찮아도 그죠. 한 번쯤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했던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초과 사례금 반환 통지죠, 그죠? 자, 반환 통지는 원래 이제 받은 사람이 반환합니다. 하지만 받은 사람이 그죠?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반환하지 아니한 공문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얼마만큼 반환해야 되는지 액수를 산정해서 통지해 줍니다. 통지. 그래서 미리 반환하면 끝이 나고 오죠. 반환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반환하라고 통지해 줍니다. 자, 초과 사례금 반환이죠. 그래서 반환 통지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 사례금을 반환합니다. 자, 항상 반환할 때는 제공자에게 해요, 그죠? 제공자. 이것도 많이 속이죠. 소속기한 장에게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제공자에게 반환합니다. 네. 자, 이렇게 외부 강의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폭력지 협찬 요구 금지 있죠. 자, 이것은 읽어두면 되고, 그죠? 예, 거기서는 이제 주의할 것이 협찬이죠, 협찬. 여기 대해서는 직간접이 다 포함돼요. 직간접. 예. 가끔 법에서 그죠? 직접만 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고, 또는 직간접이 다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다 포함되는 게 있으니까 이 두 개 구분해서 공부해 주세요. 그 다음, 골프나 사적 여행을 제한합니다. 자, 한번 읽어두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죠?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각각 내든 아니면 같이 어떻게 하든 그죠? 관계없이 골프를 금지합니다. 골프가 늘 말이 많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돼요. 사전에 신고해야 되고, 사전 신고가 어렵다면 사후에 즉시 신고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신고합니다. 신고. 부득이한 사정이 뭐냐면 밑에 4개 있어요. 4개. 정책의 수립 시행 주의죠. 자, 4개는 읽어둡니다. 자, 그리고 사행성 오락 금지하죠. 그래서 직무 관련자와는 사행성 오락, 마자, 파토, 카드, 이게 한 예시일 뿐이고, 그죠? 이와 유사한 모든 것들이 금지됩니다. 사행성 오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이 이것만큼 어떤 이제 뇌물을 주기에 좋은 그런 어떤 기회도 없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자꾸 집니다. 그죠? 의도적으로 치죠. 그 이유가 이제 전부 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막는 것이에요. 자, 다음 17조. 비용조사 통지안이 있죠. 자, 역시 이것도 그죠? 조문 수에 비해서는 시험에 자주 묻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죠. 원래 경조사는 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원칙 금지.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그 예외 4가지를 암기해야 됩니다. 먼저 친족에게 알린다. 자, 이제 친족 하니까 누군지 알겠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제가 친족은 알아두면 좋다고 되죠. 친족은 알아두고, 그죠? 그 다음 소속 직원. 이때 소속 직원은 현재 또는 과거 다 포함됩니다. 다음 3번
신문, 방송 등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죠. 뒤에 보면 내부 통신망이에요. 내부 통신망. 예. 그래서 특히 내부 통신망 기억합니다. 자, 다음 4번 자신이 소속된 단체예요. 뭐 종교단체이든 친목단체이든 관계없고 그죠. 자신이 소속된 단체 이렇게 해서 네 가지는 예외적으로 경조사를 알릴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다 정리했고, 뭐 시험은 이것을 벗어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때문에 조금 복잡한 감이 있지만, 자, 인도 정리하면 그죠? 충분히 모든 시험에 대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